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우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까지 끝냈고요. 오늘 이제 조동사 들어갈 차례죠. 그죠? 자, 여러분, 조동사는 사실 이게 조동사 문제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빈칸이 딱 한 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B, C, D, 보기항에 다 그냥 조동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A번에 may, 뭐 B번에 will, C번에 can, D번에 must,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기항을 보면은 이게 조동사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볼게요. 일단 교재는 99페이지를 펴주시고, 근데 이 친구의 포인트가 뭐냐면, 보기항 중에서, 그러니까 A, B, C, D 보기항 중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문맥에 어울리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문장을 해석하지 않으면 얘를 갖다가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조동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동사하고 연결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동사를 공부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죠. 제일 마지막 챕터가 이제 연결어거든요. 연결어. 이렇게 두 단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두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그러니까 저번에 관계사까지는요. 사실은 해석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대충 뭐 보기에 어떤 모습이나 빈칸 앞뒤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게 정답이겠다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다였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해석의 필요가 없었었는데 뭐 하면 좋겠지만 해석의 필요가 없었었는데 오늘과 이번과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할 이제 연결어는요. 이거는 해석이 필수입니다. 지문 해석이 필수예요. 예. 이 해석을 하지 않으시면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조동사 두 문항 나오고요. 연결어 두 문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취득해야 되는 점수가 조금만 낮았다면, 뭐 47, 52, 뭐 43 이랬다면 요거 네 문제를 포기하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뻔했는데 여러분이 하필이면 65점을 지금 따야 된단 말이죠. 그죠? 꽤 고득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좀 청취를 날리는 입장이시라면 문법 한 문제가 되게 좀 절실하단 말이죠. 요런 학생들은 요 두 영역, 그러니까 네 문제 이걸 갖다가 다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 안 그래도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니까 독해를 건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겸사겸사 같이 풀이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수다. 두 문제 나오고 이게 조동사 문제구나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치?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오케이? 이게 조동사의 어떤 접근 방식일 거고요. 조동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1, 2, 3, 4, 5까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부류가 있고 보통 이렇게 두 건씩 나오죠. 이게 이제 조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약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must는 과거형이 없고 나머지 이제 과거형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기항에 A, B, C, D 항에 shall이라는 조동사가 등장을 한다면 얘는 답일 가능성이 정말 적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답일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기항에 shall이 등장을 한다. 여기 이제 PPT에서도 제가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 놓은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속어, 지우고 보기항에 쉘이 있다? 그 친구를 지우고 나머지 세 건 중에서 누가 정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을 좀 소거한다. 보기를 소거한다. 어, 그러니까 사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좀 반가운 선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따로 볼 건데, 여러분, 조동사의 각 의미를, 그러니까 각각의 조동사가 어떤 뉘앙스를 갖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적절하겠다, 아니면 제가 적절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캔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 음. 허가, 써도 된다라는 뜻. 아니면 가능성,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의 뉘앙스를 갖습니다. 가능의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 부기항에 can이나 could가 나와 있으면 좀 가능이다 라고 오른쪽에 간단하게 필기를 해 두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뭐, 나 영어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너 내 컴퓨터 써도 돼. 아니면 오늘 비가 올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능해. 약간 이런 것들은 다 can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동사의 뉘앙스죠. 자, may랑 might는 오른쪽에 아마도 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허가는 허가인데 좀 약한 허가예요. 여러분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뉘앙스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문장에다가 뉘앙스를 추가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살짝 애매한 감이 올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선생님, 여기도 허가가 있고 여기도 허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더 강한 허가고요. 이게 조금 더 약한 허가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 노트북이 제 거예요. 제 게 있어요. 여기 제 노트북이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나 잠깐 이메일 한 건 보내야 되는데 네 그 랩탑 좀 써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 거니까 써도 되잖아요. 저는 제 거니까 써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땐 can을 써요. Sure, you can use my lapt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엔 별로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한때에는 그 카페에, 이렇게 커피 마시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공용, 공용,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한두 대 비치해 놓는 게 살짝 잠깐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 약간 카페베네가 그런 거 잘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급하게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없다, 디바이스가 없다. 카페베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메일 보내고 다시 갈 길 가고 이랬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엔 거의 안 그러죠. 그죠? 친구랑 저랑 막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나 급하게 이메일 보내야 되는데, 저기에 컴퓨터가 하나 있네? 나 저거 써도 될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거는 아니니까, 저 컴퓨터가 제 거는 아니니까, 가서 써! 라고 확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죠? 근데 그냥 저 공용이니까 다 같이 쓰라고 냅둔 거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의 뉘앙스를 줄 때는 You may use that computer.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더라. 뭐 이 정도의 뉘앙스,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예.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는 그냥 조동사는 뉘앙스 이야기이다 보니까 조동사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너 그래가지고 캔을 쓸 거야, 뭐 메일을 쓸 거야, 이 컴퓨터가 내 거야, 공용이야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살짝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조동사 공부의 그냥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제가 오늘 수업 중에 다 다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본격 수업으로 돌아가 보자면 can은 가능함 약간 이런 이야기고 may랑 might는 아마 그럴 걸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아마 써도 될 걸? 이거는 써도 돼. 이거는 아마 써도 될 걸? 이거는 아마 그럴걸?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문장에서 힘을 쫙 빼버리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걸? 요게 may나 might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라고 얘기할 때 어렵지 않게 mayb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maybe랑 겹치는 조동사가 ma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얘는 엄청 약한, weak한 그런 조동사예요. 반면에 3번을 보시면은 양거로 3번에 must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진짜 강력한 조동사죠. 그죠?
여러분이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must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must라는 조동사는요, 의무뿐만 아니라 강한 추측. 이게 아마 그럴 걸 정도의 뉘앙스라면 얘는 그게 분명해 라는 뉘앙스 있죠. 어제 비가 왔던 게 분명해. 그 사람이 내 우산을 가져간 게 분명해. 너는 시험에 붙을 게 분명해. 얘가 그럴 게 분명해. 라는 내 되게 강한 심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거 두 개는 이제 머스트로 쓸 수 있어요. 반드시 꼭 해야 돼. 의무야. 아니면은 분명히. 분명히 그럴 거야. 이런 좀 강한 뉘앙스를 전달할 때 must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will이랑 would는 그냥 미래 할 것이다. 뭐 미래 뉘앙스 어렵지 않죠? 그죠? would가 조금 더 복잡한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GTF에선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겠지. 이렇게 할 거야. 나 아마 내일 뭐 부산에 갈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will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더라. 제일 마지막에 should. 우리 시험에 이제 뭐 can, 뭐 will, should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답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출제도 많이 되고 답도 많이 되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should는 당위의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당위의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자가 당연히 할 때 당자고요. 예. 그 위자가 할 위, 그러니까 행위 할 때 위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위라는 게 무엇이냐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요 정도의 뉘앙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아니면 상대방한테 충고나 권고를 할 때에, 그죠?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내지는, 네가 빠르게 합격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네가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할 때는 should를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조동사 아니죠. 쥐텔프 문법을 공부하면서 should를 언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언제였냐면 그 가정법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 가정법 공부한 지 꽤 됐죠. 벌써 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가정법 얘기를 할 때, 가정법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오답 소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if 더하기 would, should, could, might가 가정법의 어떤 그 시그널이다. if에다가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가 있으면 원래는 이제 가정법이 맞겠는데 원래는 우리 GTELF에서는 would, could, might는 답으로 내지만 GTELF 가정법에서 should는 답으로 내질 않더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법의 주절, if절, 조건절이 아니라 주절에 이제 빈칸이 뚫려져 있는데 would랑 should가 동시에 보기에 등장한다면 would가 정답이고 should는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풀이 하면서. 그죠? 그 GTF 문법 출제의 특징이니까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외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기항에 should가 있을 때 가정법 문제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칸 앞뒤에 if가 붙어 있으면 그건 약간 가정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의 다 가정법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가정법 문제에서는 if를 포함한 가정법 문제에서 보기항에 should가 뜬다? 요거는 소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정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동사 문제다. 보기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보기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 문제인지 조동사 문제인지 헷갈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동사 문제다. should는 소거하라고 했었잖아. 지워야지 라는 짓을 조동사 파트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얘가 가정법에서는 답이 아니겠지만 조동사에서는 꽤 자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법에서는 요거 소거하시되 조동사 파트라면 소거하면 안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각 조동사별로 예문과 함께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동사 can, could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자, can과 could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뉘앙스를 갖죠? 뭔가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 나의 개인적인 능력. 예문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I can speak Korean. 괜찮죠?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허가. 너 이거 써도 돼. You can use my computer. 만약에 내 거면 can. 써도 돼. 안 써도 될걸? 이거는 약간 may나 might까지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마지막에 가능성. 그럴 수 있겠다. The rumor. 예문을 보시면은 얘가 소문이거든요. 야, 그 소문이 true. 사실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응? 근데 중요한 게, 자, 반대말이 cannot으로 붙잖아요? 뒤에 특히 비동사가 붙을 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요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음. 여기서 이 수라는 그 단어가 가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럴 수가 있다. 이 수가 어떤 그 가능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어떤 그 cannot의 뉘앙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cannot은요. cannot. 할 줄 몰라. cannot. 하면 안 돼. 이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도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좀 독특한 조동사의 쓰임새죠? 그죠? 그래서 can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워낙 좀 잘 쓰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뭐 you can do it, 약간 이런 것들, I can do it. 그래서 이게 어떤 가능의 뉘앙스다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자, can의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가 캔을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본다면 could를 갖다가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부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보통은 보기에 캔과 could가 동시에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can, may, must, will 이렇게 등장을 하지 한 문제의 같은 보기에 뭐 A번의 can, B번의 could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can과 could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 자, can과 could가 흔치 않지만 동시에 보기에 등장한다면 그때는 언제 캔을 고르고 언제 could를 고를 것이냐.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약간 좀 고득점을 대비하는 건데 들어봅시다. 첫 번째. 자, 문장이 과거의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예문들은 뭐 지금 할 줄 안다는 건지 옛날에 할 줄 알았다는 건지 지금 써도 된다는 건지 어제 써도 될 뻔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장들은요. When I was young, when I was five, 내가 5살이었을 때라고 해가지고 명확한 과거 표현, 음, 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할 줄 안다는 게 아니고 내가 5살 때에는 수영을 할 줄 알았었는데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자, 이때는 can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could를 써주시는 것이 정답 되겠어요. 자,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두 번째 경우는, 주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that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he said that,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 he thought that, 걔가 이렇게 믿었다. he believed that, 걔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he something that, she
something that 약간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질 때 that 앞에 있는 동사를 어려운 말로 주절 동사다. 우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쵸? 근데 that 앞에 있는 주절 동사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걔가 말을 했는데 말한 게 과거인 거예요. 그럼 말한 내용도 당연히 과거에 있는 게 맞겠죠. 자, 걔가 말을 했는데 자기가 three languages, 언어를 세 개는 할 줄 안다라고 말했대요. 그럼 말한 시점이 과거라면 말한 내용도 당연히 과거에 있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될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라면 대 뒤에 있는 동사 역시 과거형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캔과 쿠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캔과 쿠드, 아니면 will과 would, 아니면 may와 might에 전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명확한 과거 표현이나 that 앞에 있는 주저 동사가 과거인 형식으로 문장의 시점이 과거로 잡힌 경우에는 조동사의 현재형이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을 답으로 골라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줍시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봅시다. 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과거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경우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고 할지라도, 그쵸? 뭔가 일반 현재형 조동사보다 낮은 뉘앙스, 조금 더 약한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싶다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GTF라는 시험에서 내가 can이라는 뉘앙스를 쓰고 싶은데 이걸 강하게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약하게 쓰는 게 좋을까를 수험생들한테 물어보기엔 굉장히 애매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조동사 아마도 문장의 힘을 쫙 빼버리는 조동사죠. 자, 메이랑 마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는데 뭐 아마 해도 될걸? 너 저 컴퓨터 아마 써도 될걸? 이럴 때도 약간 메이를 쓸 수 있고요. 약간 추측할 때 아마 그럴걸? 일 때도 메이나 마이트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문장의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인지 아니면 과거 이야기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메이랑 마이트를 그냥 동시에 쓸 수 있고,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형태인 메이로 예문을 짠 것뿐이지, 여기에 마이트가 들어가도 거의 유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봅시다. I thought that. 뒤에서 끊겠습니다.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thought가 think의 과거 시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뉘앙스인데 내가 생각한 게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럼 내가 생각한 내용이 현재에 있겠어요? 과거에 있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내용일 테니까.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의 현재형인 메이보다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마이트를 쓰는 것이 정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 바로 앞에 그 양거로 1번 캔이랑 코드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고요. 뭐 캔이랑 코드뿐만 아니라 메이랑 마이트, will과 would를 할 때도 똑같이 문제풀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혹시 나온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must 한번 보겠습니다. must요.
자, 보시면 must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친구는 과거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은 조동사의 현재형이 있고 예로 한번 can을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다고 했을 때 조동사의 과거형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과거 시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조금 더 약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용도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must는 굉장히 강한 조동사인가요? 약한 조동사인가요? 강한, 분명히, 반드시 굉장히 강한 조동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한 조동사인데 이 친구의 약한 버전을 만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must는 과거형, 약간 약한 버전, 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뭐 그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고요.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수업용으로 돌아가가지고, 멋은 강한 의무, 해야만 해, 안 하면 큰일 나. 잠깐 쓸게요. 안 하면 큰일 남. 음, 음. 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할 때 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 next week 다음 주까지 이 프로젝트를 complete 완성을 해야 돼의 must를 쓴다는 거는 안 하면 큰일 나. 너 안 하면 뭔가 이제 그 나쁜 일이 생겨.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밑에도 you must not tell the truth. tell the secret 이라고 해가지고 너 우리 비밀을 말하면 안 돼란 이야기인데 내가 만약에 must라는 문장을 썼다. must라는 조동사를 썼다.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동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음, 음.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뉘앙스,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다라는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뒤에 비동사가 존재할 때. 그쵸? 이 must 뒤에 일반 동사가 들어갈 때에는요, 뭐 complete 아니면은 뭐 tell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때에는 이걸 해야만 해, 안 하면 큰일 나.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인 거고요. 만약에 must 뒤에 비동사가 붙는다. 아까 캔낫도 좀 비슷한 거였죠. 이럴 때는 좀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강한 추측의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오케이? 보면은 걔가 분명히 criminal. 이게 범인이거든요. 그가 분명히 범인일 거야. 라는 뉘앙스를 must be. 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양거리번에 can 같은 거 공부할 때 can not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다란 뉘앙스를 줄 수 있다 그랬죠. 특히 언제 앞에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 그래서 must be 그러한 게 분명해. 음. 밑에 cannot be 그럴 리 없어. 음. 이게 정반대의 뉘앙스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must 뒤에 be가 붙을 때, 그리고 cannot 뒤에 be가 붙을 때, 이럴 땐 약간 좀 강한 추측으로 간다. 이거는 분명히 그럴 거다라는 추측이고, 밑에 이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추측임을 갖다가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네. 자, 네 번째 조동사가 will과 would인데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기본적으로 미래의 뉘앙스고 약간 의지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확실한. 내지는 약간 의지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 이제 잘 쓰는 것이 will이에요. 오케이? 뒤에 보시면은 You will pass exam next year.
오케이? 네가 다음 해에 시험에 붙을 거라는 건 약간 예정된 사실이야.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를 줄 때 will 쓸 수 있죠. 특히 뭐 next year과 같은 미래의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I won't do 라고 해가지고 won't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 가끔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won't 같은 경우는 will not의 축약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나타낼 때, 나 앞으로 절대 안 할게, 나 앞으로 요렇게 꼭 할게, 약간 요렇게 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도 will과 wan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ch a behavior 하면은 그러한 행동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나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게 라는 뉘앙스도 will 내지는 wan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gain에서 이미 좀 미래이구나. 다신 안 할게. 약간 미래에 대한 약속이구나. 에서 will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고집이나 경향, 뭔가 하기 마련이다 라는 뉘앙스도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서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will 말고 would가 나오는데 would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곤 했다라는 뉘앙스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공손한 부탁이나 소망 같은 것들도 있겠는데 would는 그냥 will이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약간 독특한 뉘앙스가 있다면 좀 뭔가 하곤 했다 옛날의 어떤 습관인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하곤 했다 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다면 would를 쓰는 것이 적합하겠더라.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We would take a walk together.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옛날에 같이 산책을 하곤 했다.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오케이? 이건 뭐 이렇게 공손한 부탁에 대한 예문일 거고요. 제일 마지막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건데 한번 해볼게요. She thought that 대시 워낙 잘 생략이 되죠? 여기 대생략된 어떤 구문 되겠습니다. 대 앞에 있는 주절 동사가 thought. 다시 한번 과거예요. 그녀가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장 전체의 시제가 어디로 넘어가죠? thought 과거 시제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는 조동사의 현재형인 will이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가 맞겠더라. can, could, may, might 그리고 will, would 다 똑같은 뉘앙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 잘 풀어보시고 마지막 조동사 자, shall과 should 마지막 조동사죠? 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면 우리 shall이랑 should 두 가지가 있는데 shall이 뭐 말하자면 조동사의 현재형이고 sh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맞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죠? 조동사 문제인데 shall이 등장을 한다. 얘는 소거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1번은 shall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취소선을 긋겠습니다. 만약에 보기양의 shall이 나온다면 그건 거의 다 이렇게 법조문이나 계약서 위주로 등장하는 조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이 우리 문법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소거를 하고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should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자, should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뉘앙스를 갖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어떤 충고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권유를 할 때 자주 쓰이는 조동사더라. 괜찮죠? 그래가지고 you should obey the rules. 또 당연히 규칙을 지켜야지.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s. 너 당연히 neighbors? 이웃을 사랑해야지. 약간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죠. 도덕적, 이거 윤리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전달할 때에는 should를 쓴 것이 일반적입니다. 괜찮죠? 뭐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마땅하지.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동사가 필요하다면 should를 쓰세요. 네. 근데 자, 밑에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조동사는 뉘앙스고 세부적인 뉘앙스를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세부적인 뉘앙스 차이, 뭐 메일을 쓸 건지 캔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죠? 근데 필요한 건 제가 좀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should와 must의 어떤 그 구분입니다. 예. 역시 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기항에 should랑 must가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둘 중에 뭐가 맞게? 라고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뭐 둘 다 같이 소거가 되거나 둘 다 답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둘이 같이 나오진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재수없게 내가 하필이면 응시한 시험에서 should랑 must가 동시에 보기에 등장을 했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should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약간 좀 당연히 요거죠. must는요. 반드시 무조건 뭔가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강력한 뉘앙스고 얘는 부드럽게 권고하는 뉘앙스인데 어쨌든 한국어로 이렇게 바꿨을 때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인 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는 이것도 해야 한다고 이것도 해야 한다는데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에서 버벅거릴 수가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수업이 끝나고 review their notes, 노트가 약간 필기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필기한 것을 review, 복습해야 한다. should도 해야 한다. must도 해야 한다. 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게 당연하겠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린다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must는요. 제가 아까 must를 설명할 때 어떤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붙였었죠?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이 난다. 안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어,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어떤 좀 강요나 아니면 법적인 아니면 규칙적인 이렇게 한 게 우리의 룰이야, 우리의 규칙이야, 우리 둘 사이에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한 룰이야, 너 안 지키면 큰일 나.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를 줄 때에는 머스트가 맞겠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머스트를 쓸 때는 개인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이 좀 생길 거야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같이 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should는요, 그런 건 없어요.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겁니다. 이게 법적인 것이라면 얘는 약간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면 좋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막 큰일 나거나 안 한다고 잡혀간다거나 안 한다고 막 지탄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면 좋지. 하는 게 좋지.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 충고나 권유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약간 조언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슈드를 써주는 게 좋겠더라. 한번 실제로 문제에다가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수업 끝난 다음에 필기를 복습해야 한다. 어떨까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는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필기를 복습해야 된다. 두 번째 것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유니폼, 교복 얘기하는 거겠죠. 교복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필기 내용을 복습하는 거는 안 했을 때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죠. 이거는 슈드예요. 대신 하는 게 좋긴 하죠. 그죠? 바로바로 복습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의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슈드가 맞습니다. 근데 밑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교복을 안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말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여러분, 교복을 안 입고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교복을 안 입고 등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안 입고 가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제 되게 규칙적인 거고 법적인 거고 아니면 명시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머스트가 맞겠더라.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어때요? 너는 많은 물을 마셔야 돼. 어때요? 응. 쌤, 물을 많이 마시면 좋긴 해요. 권할 만한 일인 건 맞아요. 근데 막 이런 거 있나요? 너 오늘 물 몇 컵 마셨어? 2리터 안 마셨어? 너 일로 와 징역 가자.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이런 건 슈드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수술을 받았어. 근데 물을 매일매일 2리터를 안 마시면 죽어.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좀 해봅시다. 만약에 그런 식의 지문이라면 그때는 머스트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마시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죽는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가 5번 문장 비교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장. When they are speaking. 그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방해하면, 사람들한테 interrupt,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약간 이 정도의 뉘앙스인데, 마지막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금연 area, 구역이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둘 다 한국어로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는 규칙에 대한 위반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must not. 이거는 must예요. 여러분 흡연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딱지 끊는 거. 그거 본 적이 있거나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머스트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딱 끊어먹고 끼어들었어요. 이게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 하는 게 맞긴 하죠. 안 하는 게 어떤 그 권고할 만하긴 해요. 참 말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끼어들면 약간 좀 기분 나쁘고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끼어드는 게 맞긴 해. 근데 끼어든다고 했을 때 나한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느냐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슈드를 쓰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만약에 슈드랑 머스트가 동시에 보기에 잡히면서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했을 때 큰 불이익이 생기는가, 뭐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을 간다거나 어떤 규칙을 깬다거나 그런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가를 갖다가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두 개 중 한 개가 정답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문제 속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줍시다. 첫 번째. 자, 0번째죠, 0번째. 조동사는 해석이 필수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조동사 그 자체와 조동사가 들어갈 문장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고요. 자, shall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다. 조동사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거하고 들어간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should. 가정법에서는 답이 아니지만, 즉 가정법에서는 소거하는 게 맞겠지만 조동사 문제에서는 꽤 자주 답이 되니까 소거하지 말자. 소거하지 말자. 괜찮죠? 그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그러니까 대시 생략될 수 있겠는데 이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라면, 과거 시라면 이 뒤에 있는 동사도 일치시켜서 과거인 게 맞겠고 특히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게 맞겠더라. 뭐 would, might, should, should도 맞겠지만 뭐 could. 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조동사의 과거형을 똑같이 시제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 괜찮죠? 자, 네 번째는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물, 식물, 특히 동물인 경우에는 이 동물이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 동물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다. 이 동물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 이 조동사 문제인데 앞에 있는 주어가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정답은 캔으로 잡히게 됩니다. 캔 아니면 뭐 could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데 뭐 동물이 어제만 할 수 있고 오늘은 못 하겠어요. could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항상 can이 좀 정답이니까 이거 한 문장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에 하기 위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to 동사나 in order to 동사나 in order 대주어 동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친구 해석이 뭔가 하기 위해서 똑같죠? 동사하기 위해서 똑같죠?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해석이 약간 이렇게 잡히는 성분이 문장 속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약간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마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GTF 65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해를 해야 해.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should와 must가 되겠더라. 뭐 두 개를 뭐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이 잦게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should 또는 must가 답일 가능성이 높겠더라. 또 기억해 주시면 좋죠. 제일 마지막, 자, should와 must가 흔치 않지만 동시에 보기에 있다면 안 했을 때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체포돼? 뭐 큰일 나? 벌금 나와? 규칙 깨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혼자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must가 정답. 만약에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라면 그냥 아유 좀 찝찝하다 뿐이지 나 오늘 복습 안 했네. 나 오늘 물 2리터 안 마셨네. 그냥 좀 이렇게 찝찝하다 뿐이지 되게 명시적인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should, 뭐 should not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조동사가 좀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실전 꿀팁 꼭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예문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각각의 뉘앙스를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22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23강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